네, 오늘 그알 리뷰 455회 화제 미스터리 잿더미 속의 진실 게임이라고. 2003년 사건이에요. 꽤 됐죠. 20년 전이네 벌써. 그리고 방송은 2007년 12월 15일에 나왔다고 합니다. 잿더미 속의 진실 게임, 뭐 미스터리 이런 제목이 붙은 걸로 봐서 이게 단순 화제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좀 화면이 제가 크로마키를 안 했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좀 화면 많이 가리더라도.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2003년 6월 1일 오전 9시 55분경 한 모자 가게에서 불이 났어요. 검은 연기를 토해내며 순식간에 건물을 화염이 휘감았고, 현장 사진이구나. 다 타버렸네, 모조리, 그죠? 폐허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층이 내려앉았대요. 그리고 매장과 창고 안에 있던 모자 수십만 장이 다 탔습니다.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대체 화재 원인이 뭐냐, 그래서. 자, 관할 소방관 만나봤습니다. 이거 인적 화원에 의한,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불을 질렀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사람이 질렀다. 방화 사건이다,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실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화재를 의심했던 건 현장에 남겨져 있던 흔적 때문이에요. 사람이 불을 지른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불이 시작된 곳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층에 2곳으로 확인됐어요. 불이 번진 게 아니고요. 2곳에서 따로 연달아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이상. 그럼 대체 누가 왜 불을 질렀냐? 한 달 보름 후 45일 뒤 경찰은 모자 가게 방화범을 체포했어요. 근데 이 방화범이 그 모자 가게 주인인 윤 씨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가게에 불을 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 조사해보니까 방화 동기가 나왔어요. 화재 보험에 여러 개 가입돼 있던 겁니다. 은행 대출 빚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자기 가게에 불을 내서 화재 보험금으로 해결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범행 동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7억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 거기에 윤 씨가 불을 낸 것 같다고 목격한 증인도 있었는데, 보니까.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증인은 함부로 이제 좀 무섭잖아. 보복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신원을 이제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는지 인터뷰 거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봤겠죠, 경찰은 다. 그 당시 경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그 최초 목격자를요, 한 달 보름 만에 찾았어요. 앞에서 목격자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정적으로 그 화재 현장 안에서 가게 주인이 움직이는 걸 다 봤다고 합니다. 윤 씨는 방화범으로 구속된 이후에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불을 지르지 않았고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또 다른 생각이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 윤영혁 씨가 그분이 방화를 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타임나우. 하여튼 그 모든 수사 기록이요, 그분이 방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것은요, 이 합리적으로 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보험금을 노린 방화인지 억울한 누명인지 잿더미 속 진실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다 자기가 방화범이 된 건지 수백 장의 수사 기록을 읽고 또 봤지만 윤 씨는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사자네요. 당사자가 이렇게 자기 얼굴까지 나오면서 방송 출연했다는 게 뭐야.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백함에 있어서. 자, 이야기 들어봅시다. 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그런 모자 수요가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런 거죠. 체육대회나 또 행사 때 이제 모자 맞춰 쓰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보다. 공급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이 수요를요. 이 좋은 시절에 한몫 챙길 수 있는데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의 여유가 있는데 때문에 잘 풀려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대출빚 갚는 데 문제가 없었대요. 경찰은 대출빚을 이제 근거로 삼았지만 의심을 샀던 화재보험도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들어준 거고 의도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잠깐 이거 다시 볼까요? 화재보험 내역 그 날짜 2002년, 2001년, 2001년, 2009년 1년 간격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보험 사기를 치는 그런 범인들의 가입 간격보다 넓은 편이긴 해. 1년 간격으로 들고 있다는 거는. 1999, 2001, 2002예요. 근데 사건 날짜를 보면은 2003년이에요.
누가 보험을 4개나 가입해놓고 2년간 붙다가 보험 사기를 쳐. 부담된단 말이에요. 보험 사기를 계획한 사람 입장에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보험 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황은 아닙니다. 많이 들긴 했지만. 하지만 윤 씨의 방화를 주장했던 수사기관에서는 확실한 증언을 확보했었대요. 예, 그 당시에 지금요. 그 당시에 가게 주인분이 건물 안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지나가시는 아주머니가 봤대요, 그 양반을. 결정적으로 안에서 움직이는 걸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출두했던 그 여성은요, 경찰에 진술했던 것과 좀 다른 내용을 말했어요. 불이 꺼진 상태라 밖에선 안이 보이지 않았고 구경하던 사람들끼리 상상하면서 한마디씩 던진 말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와전됐다라는 거죠, 경찰의 한 말은요. 결국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화재 진압 후 소방서와 경찰에서는 화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 감식했지만 전기나 가스 어디에도 불이 날 만한 일은 없어요. 문제가 됐던 거는 불이 시작된 지점인데 발화부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그 당시에 이렇게 재현해서 보여줬네요. 1층, 2층에 불이 먼저 지하에서 나고 그리고 1층에 불이 났다는 건가? 일단 순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경찰이 보기엔 윤 씨가 밑에다가 먼저 불을 내고 계단 타고 올라가서 1층에 불을 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선명하게 이 발화부가 나타났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발화부가 두 개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층에서 난 것도 아니고 층이 달라. 이건 뭐야? 방화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분이 한국화재과학연구소 소장님인데 의견을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독립된 발화부는 인위적으로 불을 옮겨가면서 붙여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도 불을 놓고 저기에도 불을 놓고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거라면 방화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죠. 하지만 윤 씨는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건물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씨는 최소한 같은 층에서 난 것이나 다름없다. 발화부가 두 개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습기가 차지 않기 때문에 환기구를 뚫어놨거든요. 지하 내려가는 순간에 환기구 오른쪽 사다리 앞 옆에서 불꽃을 보게 된 것이죠. 계속 장사 다시 하시나 보네요. 지하와 1층 매장을 연결하는 환기구. 지하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이 환기구를 통해 1층 매장으로 번지는 걸 목격했지만 근데 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환기구를 통해 1층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올라갔네. 환기구 쪽으로 불이 올라간 게 맞습니까? 예. 이거는 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고 여긴 다 떨어졌잖아요. 물론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이요. 여기 심한 연기가 올라간 흔적이 보이네요. 왜 우리 혹시 여러분 화선지 같은 거 태워본 경험 있어요? 되게 얇은 종이 예를 들어서 신발 살 때 신발 안에 구겨지지 말라고 종이 넣어놓잖아. 그 종이 되게 얇잖아요. 그거 다 태워봤는데 태우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타면서 올라가. 그런 식으로 뭔가 불에 타던 어떤 쪼가리가 올라가가지고 위에 불을 낸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의 흔적을 보면 창고 안쪽에서 시작된 불이 밑에서 위로 번진 상태인데 환기구 입구가 많이 소실된 것으로 봐서는 불길이 이곳에 모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치, 바람이 통하니까 환기구로도 불이 타올라왔을 거라는 그 상황을 배제할 수가 없네요. 제가 볼 쪽에 밑에서 타올라가서 위에 번졌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초동조사했다면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을 내놨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대학 도시방재연구팀이 화재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더니 환기구로 불이 번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대로면 윤 씨의 주장이 맞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무죄고. 바람이 이렇게 통하니까 불이 아무래도 이렇게 바람 따라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방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년간의 긴 공방. 윤 씨는 실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마침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렇게 한 사건이 끝납니다. 이거 약간 옴니버스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편 같아요. 자, 다음 사건입니다. 지하 장갑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른 건 2004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히긴 했어요. 실제 화재 장면이고 인명피해 없었지만 장갑을 짜내는 기계들을 포함해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사장님 아내분이신가 봐요. 우리가 장사 안 돼서 일을 안 하니까 보험금이나 타려고 이렇게 녹슨 기계에다 불을 질렀다. 그런 거예요.
그때 장사가 안 됐나요? 아니에요. 잘 됐어요. 부부가 가입해놓은 1억 5천만 원짜리 화재보험이 문제가 또 된 거예요. 자, 계속 아내는 그 얼마나 보험금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내 기계 다 팔면 현찰인데 그때 당시 이 기계 사지도 못할 상황인데요. 일본 제품이에요. 비싼 거예요, 이거. 아니, 돈 필요하면 기계 팔았죠. 손해 사정이는 최 씨 부부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자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화 걸어봤어요. 예, 방화범의 경우에 피해액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큽니다. 방화는요. 방화로 생각되는 사고는요. 그 실제 피해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주장을 해요. 그럼 이 장갑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과도한 요구가 전혀 없어요. 좀 굉장히 드문 부부야. 원래 이런 경우 잘 없는데. 거기는 오히려 실제 복구만 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최소 비용 얘기하더라고요. 보험금 액수도 적은 데다가 목돈 마련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는 최 씨 부부. 그런데도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합선이라는 게 그러면 한 곳에서 이렇게 불이 붙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발화할 때 발화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전기라든지 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왜 다른 곳에서 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또 발화 지점이 보이느냐, 이런 의심을 제가, 이 수사 담당관인 제가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모두 6개의 기계들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요, 새카맣게 타버린 기계와 기계 사이가 이상하게도 그을림조차 없이 깨끗해요. 그러네, 이거 완전 하얀 부분은 또 그을음 전혀 없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금속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불에 잘 탈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뭐 전혀 이상 없고 이상한 화재 같긴 하네, 이게. 자, 실화, 자연스럽게 난 화재의 경우에 예상되는 화재 흔적인데, 그죠? 이렇게 기계 사이의 간격이 뭐 떨어져 있다 해도 불길이 워낙에 크게 나면은 또 번지면서 그을음이 남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이가. 만약 뭔가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고요. 이게 옮겨 붙었다면 당연히 불이 타고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자, 방화, 고의로 냈을 때의 예상 흔적입니다. 그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큰 불을 내는 게 방화의 목적이잖아. 왜냐면 미지수잖아. 불이 어디에 내가 붙였어. 근데 거기만 타고 끝날 수도 있잖아. 최대한 많이 번지는 게 좋은데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방화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을 놓은 부위별로 따로 남습니다. 이 시차가 자연스럽게 번진 거랑 일부러 붙인 거랑은 또 다를 수 있고요. 자, 공장에서 독립된 발화 부위가 6개나 확인됐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방화 용의자로 지목됐던 겁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발화부 때문에. 근데 최 씨 부부의 장갑 공장에서 화재가 또 나요. 8개월 만에. 그것도 한창 작업 중이던 시간이었어, 이번에는. 이번에도 기계가 탑니다. 당시 공장에는 여러 사람이 일을 했고요. 모두 불이 난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첫 화재에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건가? 진짜 운 좋았네. 자, 가족이 운영하나 보다. 처남인데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퍽 하면서 터지는 소리 났어요. 합선될 때 그렇게 탁 합선되면서 터지는 소리 있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첫 번째 화재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연이어 일어났어요. 대체 불이 난 이유가 뭐냐? 주변에 뭐 다른 화재 원인은 없었고요. 전기선이 아래로 좀 이렇게 느슨하게 전선이 하나 발견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죠. 전기 배선에서 일어난 합선이에요. 공장에선 자주 일어난다고. 같은 곳에서 2번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차 화재에서도 합선일 가능성은 또 없는 거냐? 그렇다면 6개의 독립된 발화 흔적은 또 뭔지가 또 의문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이 수수께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화재 조사관, 이종인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독립된 발화 흔이 꼭 방화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2005년 여름인가에 양말 공장에 화재 조사 나간 적이 있습니다. 불 타고 지나갔는데 중간에 흔적이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타긴 탔어요. 여기 따로 독립되게 보이는 거예요. 전기압선이 명백했던 양말 공장에 나타난 독립된 발화흔. 그렇다면 2개의 화재 현장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공장을 돌려보던 그가 뭔가에 주목해요. 먼지였습니다. 직물을 다루는 공장에서는 이상할 것도 대수로울 것도 없는 수북한 먼지들. 이 섬유 사이에 끼는 먼지들이요, 불에 진짜 잘 탑니다.
전기 스파크 그런 걸로도 금방 붙어요. 불쏘시개인가? 그렇게 쓸 수 있을 정도예요. 부싯돌 킬 때 정말 좋아요. 이 주머니에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이. 잘 붙거든. 그 설명하는 거죠. 전기 스파크를 탁 치면요. 여기에 불이 붙는다고요. 휘발유나 유리에는 안 붙는데 먼지 같은 경우에 불이 잘 붙는다고요, 이게. 근데 불에 탄 흔적이 밑에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책상 위에 있어. 근데 이 플라스틱에 불이 붙으면요. 눌러붙은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아무리 탄다고 해도. 근데 먼지 같은 경우는 이게 발화점이 너무 낮고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책상에 불이 번지기 전에 얘네들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연소돼 버려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적이 안 남는다. 그렇다면 6대의 기계에서 각각 따로 탄 흔적처럼 보이는 흔적이 방화의 증거가 아니라 전선들 위에 쌓인 먼지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 근데 어떻게 기계에서 6대가 그렇게 타다다닥 동시에 불이 붙을 수가... 그러니까 봐봐. 이럴 수 있겠죠. 기계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최초에 전기 스파크로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커지면서 뜨거워지겠죠, 열기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번진 거야. 그 열기로. 뜨거우니까. 그러면 열기가 더 커졌겠죠? 2대에서 나니까. 그래서 앞에 타닥 붙었고, 더 커지니까 타닥 붙었고, 이런 식이었나 보다.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먼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공장에서 먼지를 채취해 실험했습니다. 전선 위에 쌓인 상태를 유지하고 방재실험연구원의 실험실로 옮겨서 현장 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재현했어요. 일반적인 공장에서요, 산업시설에서요,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서요, 스파크가 발생했을 때를 모의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만 볼트 과열해가지고 저희가 이 스파크 발생시키는데요. 이것은 일반 환경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전기를 쓰잖아. 근데 가정에서는 훨씬 약한 수위. 가정에서도 이 실험이 될 수 있겠느냐? 훨씬 작은 전류로도. 그러면 공장에서는 100%니까. 어땠을까? 갑니다. 왜 종이박스에다 했지? 종이박스 타고 안에 먼지인가요? 먼지를 타고 가게 했구나. 스파크가 생기고. 그래, 금방 타, 이거 먼지가. 왜 우리 스웨터 같은 것도 보풀 일어나면은 라이터로 급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깔끔하게. 그런 거죠. 상자를 태웠습니다. 초고속 카메라인데요. 스파크 나고. 그래, 이거 순식간이야. 전선은 타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신기한 게. 그러니까 스파크가 시작된 여기를 발화 지점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먼지가 태우면서 흔적을 안 남겨. 최종적으로 박스에 불을 붙였으니까 박스에 불이 났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조그만 스파크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리고 먼지는 급격히 사라집니다. 게다가 먼지를 따라 번지는 화염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먼지 자체가요, 공기압의 접촉 면적도 넓고 그런 식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빨라요. 먼지가 이렇게 압축돼 있는 게 아니고 먼지 형태라는 게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잘 타. 흔적은 어떨까? 장판은 물론 불이 지나간 전선 위에는 흔적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소화 과정 중에,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잔해가 남긴 하는데 늘러붙지를 않는다는 거지. 물만 묻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밑에 있는 장판 같은 것들에 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보다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화염은 전파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겨진 흔적만으로는 불이 어떻게 번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불이 나면 빨리 번지고 그 정작 흔적은 남기지 않는 먼지. 그렇다면 혹시 6개의 바라보는 먼지가 만든 수수께끼는 아닐까? 세 번째 사건. 늦은 새벽 주차장에 세워둔 승합차 한 대가 불타고 있었어요. 간신히 불길은 잡았지만 화염을 견디지 못한 차체는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많이 탔네. 자, 소방관인데요. 영업이 끝나고 잠을 자려는 상태에서 벽면 유리에 불빛이 비쳐나와 확인해보니까요. 차에 불길이 솟았다.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래요. 주차장에서 갑자기 치솟았다는 불길. 근데 화염에 휩싸인 차 안에 누군가 있어요. 운전자인 이 씨입니다. 만취 상태였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도 뭐 큰 피해 없었나 보네요. 신체에는. 갑자기 왜 불이 난 걸까? 차량의 흔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심하게 탄 앞부분과 뒷부분이 각각 따로 탄 독립적인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독립적인 발화네요. 이런 형태는 차량 방화 수법과 유사했습니다. 불이 잘 붙는 뒤쪽 범퍼와
앞쪽 타이어 두 곳에 불을 놓으면 독립된 흔적이 남게 되겠죠. 게다가 당시 현장 조사 보고서에는 석연치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불이 나기 불과 1시간 전 운전자 E씨가 일행과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의심은 커져갔지만 방화라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세워져 있던 차에 왜 갑자기 불이 난 것이냐. 원인을 알 수 없던 이 화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연구실에 의뢰가 됐고요. 근데 보니까 또 유사한 차량 화재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2007년에 이게 벌써 몇 개야. 8건이죠? 사망 피해도 있었고요. 차는 모두 불에 탔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 독립적인 발화 흔적, 발화로 추정되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다 비슷한 차체 흔적. 그런데 화재 발생 상황에서 이들 차이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재 차량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요. 담배 폈나? 화재 발생 전 비정상적인 굉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연구실에서는 화재 차량을 감정하던 중 매우 특이한 그름 흔적을 발견합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건데 차체를 열어보니까 차 밑바닥 배기라인 부분이 유난히 심하게 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배기 기관을 따라 국부적인 연소 현상이 불에 탄 트렁크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보이게 된대요. 방화라면 굳이 이 부분에서 이런 연소 흔적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기 기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가 봐. 저는 차가 없어요. 면허도 없어서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 치자. 그러면은 밟았어. 그럼 엔진이 돌아가죠. 이 배기 기관을 따라서 뒷바퀴도 돌리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최초에 어떤 스파크가 튀었던지 불이 난 거라면 이 배기 기관을 따라 불길이 이동해서 여기에 붙고 뒤에도 붙었다. 그래서 독립적인 발화다. 이런 현상일까요? 차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배관에 따라 특이한 흔적은 뭘까? 방화의 가능성이 없다면 대체 불은 어디서 난 걸까? 그 무렵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원인 미상의 승용차 화재가 발생해요. 늦은 시간이었고 만취한 운전자 있었고 차량 흔적도 유사하다. 근데 왜 유독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서 나냐는 거지? 그냥 무의식결에 밟아서 공회전시키나 차를? 사고 났던 현장에 목격자 있었어요. 새벽 5시경 지하 주차장으로 누군가 내려오는데 사고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네요. 운전자가 이렇게 새벽까지 술 먹다가 만취 상태로 들어오는데 자기 차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분 뒤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왔다. 이렇게 연기가 나올 수 있는 조작 방법이 뭐가 있죠, 차가? 이런 게 면허가 없는 게 또 이럴 때 제가 안타까운 순간이네요. 빨리 면허를 따든가 해야지. 배기구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건 6분 뒤예요. 순식간에 범퍼와 타이어를 태운 불길은 거센 화염으로 변했고 차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나와요. 운전자가. 가만히 세워져 있던 차에 배기구가 왜 갑자기 화염 방사기로 돌변한 걸까? 이게 불이야? 연기가 아니고? 연기겠지, 설마. 그리고 불이 나온 거겠지, 6분 뒤에. 사고차의 운전자는 모두 망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회전 시켰나봐. 정상 주행 중인 정상차의 RPM이 2000에서 3000 사이. 그러니까 무의식결에 밟았나봐. 차에서 이렇게 운전대에다가 이렇게 숙이고 자다가 술 끊어야지. 무의식결에 밟았나봐. 만일 시동 켜놓은 정차 상태에서 가속 페달 밟을 경우 고 RPM 상태가 되는데 이때 엔진 내부에 남아있던 미연소 가스들이 과열된 배기 라인을 걸쳐 배기구로 나오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가능하냐? 재현을 통해서 검증해봤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무의식 중에 가속기 페달을 밟은 상황을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상 상태보다 3배 정도 높은 고 RPM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반복적으로 굉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 RPM 상태를 한 5분 정도 지속해봤어요. 가스가 배출되는 차량 뒷부분에 있는 배기구가 빨갛게 변합니다. 과열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스가 나올 때 불이 붙는 거구나. 고열에 의해서. 폭발적인 배기구에서의 화염. 지금은 이런 일 안 생기겠죠? 97년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 뭐 모든 의문이
와, 실험 제대로 했다. 모든 의문이 이러면 풀린 것 같은데요? 불에 탄 범퍼와 타이어처럼 쉽게 탈 수 있는 가연물이 많은 차량 후미부는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그치. 와, 그리고 앞부분 이제 엔진 쪽에서도 불은 다시 배기 라인을 타고 엔진 쪽. 아,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저는 차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엔진을 돌려. 그럼 배기구를 따라 이제 가스가 배출되면서 이제 그 뒤에 열을 받아. 빨개져, 뜨거워져. 가스가 나가면서 불이 나. 근데 이 불이 배기관을 타러 다시 돌아가면서 엔진 쪽에서도 불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다. 이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배기계통이 다 과열되는 시간은 불과 10분 이내였고요. 불이 붙어서 진행되는 데까지는 15분 이내에 진행됐습니다. 실험 결과랑 아까 그 CCTV로 봤던 어디 갔어? 예, 이 현상이 뭐 거의 일치하고 있네요. 자, 계속 주변에 차량이나 다른 가연물이 있다면 화재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피해는 심각해질 겁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놀이터 같은 곳에 주차했어. 그럼 보통 놀이터 이제 그 외곽이 이제 보통 주차장인 경우가 많아요. 주차할 수 있는. 근데 놀이터는 이게 화단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울타리에. 만약에 불 났어 봐. 이거 놀이터 다 타는 거지 뭐. 그리고 놀이터 근처에는 보통 쓰레기장도 있습니다. 그 동네. 그죠? 그 쓰레기 다 타버리고. 그럼 다른 차에도 붙을 수 있고. 이게 위험했네, 이 당시에 차들이. 자, 그래서 불 타고 난 이제 흔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제 독립적으로 보였어요. 배기라인 과열에 의한 증거였고, 이거는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 아파트는 후면 주차를 금지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마침 또 들은 얘기가 있네요. 이유는 몰랐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문제 때문인 건가 보다. 옛날 아파트면 또 이제 그 당시 차들, 아파트 지어질 때 나오던 차들이 이런 차들이겠지. 이런 문제를 가진 차들. 그런 건가 보다.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은 이게 어떻게 생기는 화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조차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고의에 의한 방화로 의심을 많이 받았겠네, 이 당시에. 의심을 품고 화염을 밝혀내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차량 화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스터리로 남아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야, 이번 편이 의외로 재밌네요. 제가 주로 살인사건만 하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살인사건 아니면은 선호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구독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뭔가 나름의 어떤 추리나 그런 걸 또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실험 장면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금방 되죠. 꽤 재밌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어떤 이제 방화로 보이는 다른 케이스의 사건들인데 다 이제 어떤 사고, 방화범이 없는 거죠. 방화범으로 몰린 사람들은 무죄였던 거예요. 그런 케이스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는 이것도 제목만 보고 누가 불내서 사람 죽었는데 미제 사건 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잿더미 속의 진실 게임. 아, 맞네요. 제목 잘 지었네. 그래요. 요즘에 그 알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실험을 많이 안 하는 추세예요. 이동 씨는 이제 뭐랄까 연출 작가진이 실험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요즘은 실험 잘 안 합니다. 그 알에서. 이런 실험 장면이 있으면은 확실히 이해하기가 편해.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이나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출해놨잖아, 화면을. 이런 장면이 요즘에 없어요. 좀 그 알은 과거의 어떤 연출 방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사용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얼마나 보기 편해, 이런 거. 이해도 잘 되고. 소리가 안 들려도 다 이해가 될 정도잖아, 지금 이거. 이 자동차 화재 실험도 그렇고. 그치, 이렇게 해야지. 지금의 그 알에 대한 어떤 인지도, 인기, 신뢰도는 이 당시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그 알이 잘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알의 팬들입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제가 그 알을 갑자기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리뷰지 뭐. 그렇죠. 그래요. 오늘은 455회 그 알 클래식이었죠. 화재 미스터리 잿더미 속의 진실게임, 알아봤습니다. 재밌는 편이었고요. 이런 좀 실험 장면들이 앞으로 그 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올게요. 여기까지입니다.